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에서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정선 모 교회와 관련해 신도와 가족 등 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의 장례식장을 방문한 50대 부부도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과 춘천, 강릉, 원주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5일 0시를 기준으로 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97명으로 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이면 모든 시군에 접종센터가 개소돼 일반 시민 대상 접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전후에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장보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동해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일까지 행락철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12곳과 유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해 방역 실태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이행 여부도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최근 농막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무허가 개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주 2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횡성군은 둔내면의 한 야산 2만 3천여 제곱미터 농지에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산지 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토지주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농막 일제 점검에 들어가 현재까지 8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또 군은 최근 군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막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 이시티가 사업 추진 차질이 생겼다며 토지 보상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관계기관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동해 이시티는 최근 동해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의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해시와 동해 이시티의 명예를 실추시키니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사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도시개발 계획 상정을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개혁이 본격화된 후 접경 지역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철원군 주민들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3, 4단 사령부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방개혁이 접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어떤지 라근배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철원군 등의 접경 지역이 느끼는 그 위기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서면 자등리에 주둔하는 3, 4단 사령부가 24년도까지 그 6사단 사령부로 이 연대급이 오고 거기도 이제 연대급이 남는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같이 군인 상대로 상업을 했던 분들이 이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인구 감소, 그다음에 군인들은 소비 지출 감소, 지방 재정은 감소되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은 상권 붕괴가 되고, 일부 마을은 소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4단 사령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위기감이 더 커질 텐데 구체적인 지역 주민 요구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대부분 원하는 게 지역개발 집중 육성과 그다음에 생활 환경 개선, 그다음에 뭐 사계절 축제, 그다음에 이벤트 개발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 군 미활용 군유지, 유유지라 그러죠. 이거는 민간군 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치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오락이나 문화시설이나 기업 유치 등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부에 요하는 게 뭐냐? 정부 부처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방위 산업체 같은 걸 유치해서 우리 민간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타운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그로 인해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결론은 기업 유치인데 지역 주민들이 기업이 유치되면은 우선 고용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우선 정부나 군 부대 이런 데서 선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3, 4단 사령부 이전에 관해서 철원군민의 요구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1인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사회단체 중심으로 이제 국방개혁에 이제 따라서 접경 지역 피해 보상 촉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게 이제 사회단체나 철원 군민들이 원하는 시위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북한이 군사적 완충 지역이기도 하지만 철원이 또한 군사 충돌이 있을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염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 이 철원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게 제일 많이 접해져 있는 시군에 사단 사령부가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안보 문제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전체 큰 틀로 보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건 국가고, 국가는 안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 안보인데 이거를 너무 방치하고 단지 어떤 틀에서만 이 국방개혁의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국가 안보가 최종적인 목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후대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바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국방개혁은 원천 제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3, 4단 사령부 존치를 희망하는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근배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스마트 관광 분야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빅데이터와 홀로그램 등의 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해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아이템을 응모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와 건국대학교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효율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협약서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 또 인적 교류, 각종 연구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강원 농협이 강원형 전기차를 구입하고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지역본부는 5일 춘천 신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스타트업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춘천 관내 5개 농협은 소형 전기차 포트로 10대를 구입하고 지역 농산물 운송과 영농자재 배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농협은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속초시 보건소 일반 업무가 5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속초시 보건소는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전수 검사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건강진단 업무와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오는 14일까지 제54회 단종문화제를 기념해 우표 도안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우편 엽서 뒷면에 우표 도안을 직접 그려서 우편을 통해 담당자 앞으로 엽서를 보내면 됩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영월 일대에서 열립니다.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소나무. 전국 어디를 가든 사계절 푸른 잎을 뽐내는 친숙하면서도 위험 있는 나무죠. 우리나라에는 왜 소나무가 유난히 많을까요? 옛날에 밥 해먹고 구들장 데우느라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잘라 땔감으로 썼고 또 퇴비 만드느라 화렵수를 많이 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림이 훼손되다 보니까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소나무 숲이 무성해졌다는군요. 소나무 숲은 우리의 농경 문화가 변모시킨 국토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운 지식입니다. 식목일을 맞아서 묘목 한 그루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